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이미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1차 그리고 2차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원서를 쓰신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매우 불안한 시간들, 초조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부디 좋은 결과로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모집은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인원이 확정되고 인원이 변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 특히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학교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상위권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진행을 했고, 일반적으로 항상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한 380점대 이하의 학생들은 결국은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380, 370, 350, 340, 330점 그 이하의 성적을 가지고 정시 가나다군의 원서를 썼다. 근데 현재 매우 불안한 성적대에 있다 라고 하시면 꼭 그것만이 아니라 추가 모집이라는 하나의 기회도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꼭 아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면, 추가 모집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1번서부터 5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수시 모집,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수시 모집에 합격한 자, 그 합격이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간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교의 정시 모집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산업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정시의 전문대학에, 그쵸? 전문대 정시에 합격을 하셨다면 내가 그 대학에 등록을 하셨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관계없이 정시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교의 정시는 등록 여부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다시 말하면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대학에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하신 분은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조건은 4번 단, 어떤 제한적 조건이 있냐면, 어떤 조건이냐면 추가 모집 기간 전에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가 모집 기간 전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 모집 기간이 올해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추가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정시에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2월 17일 이전에 정시에 등록한 학교에 등록을 취소하셔야만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타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선 등록한 대학의 등록 포기 의사와 표현을 한 후에 타 대학의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정시의 원서 지원은 가나다군 3개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가나다 3개를 한꺼번에 합격하기도 어렵고,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은 횟수 제한이 없다, 가나다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서 지원을 10개 했다 라고 하면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요점이고, 특히 6번 내용, 5번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A, B, C, D 5개 대학의 원서를 썼다.
근데 A라는 대학에서 먼저 합격 통지가 왔다. 그럼 A라는 대학에 먼저 선등록을 하겠죠? 그러고 있다가 C라는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C라는 대학이 A라는 대학보다 나는 선호도가 더 높은 대학이고 그 대학을 가고 싶다 라고 하면 너무 좋은 나머지 C 대학에 바로 등록하시면 자칫하면 A 대학과 C 대학에 복수 등록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합격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뭐한다? 선등록한 A 대학에 전화하여 등록 취소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C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순서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추가 모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핵심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봤던 것처럼 정시 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지만 추가 모집 기간 전 정시 모집에 등록을 포기하면 된다. 이 바로 추가 모집의 기간 전이라는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결국은 2월 17일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시하고 다른 점은 정시는 모집 인원이 확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정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인원이 확정이 되어지지 않고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고 추가 모집 기간의 첫째 날 오전 9시에 인원이 확정되어집니다. 확정되어지고 발표가 되어지지만 추가 모집 원서 기간 내에 인원이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5명을 뽑기로 했었던 학과의 인원이 6명이 될 수도 있고요. 최초에는 모집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기간 내에서 모집 변동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사전 공부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요거를 꼭 중요하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봐주시면 첫 번째는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기간은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였어요. 그리고 이 기간 내에서 각 대학이 추가 모집을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25일 날 다시 말하면 23일 날 추가 모집 기간 두 번째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지던 학교가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 인천대, 단국대, 숭실대, 인하대나 충남대나 그 다음에 한국체대나 한양대, 에리카는 추가 모집 기간 두 번째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됐어요. 아셨죠? 이렇게 마감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 추가 선발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시는 거죠. 그리고 24일인 추가 모집 세 번째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어진 학교는 강원대학교,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 성신여대나 세종대학교, 한양대학교, 한림대 등이 마감이 되어졌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작년의 패턴 그대로 대부분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마감 일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고 물론 일부는 변동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해마다 비슷한 기간 내에 추가 모집이 원서 접수 마감이 이루어져요. 마치 정시에 가나다군이 있고 가나다군에 선발하는 대학들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추가 모집에서도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대부분 대학들마다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25일 추가 모집 원서 접수 네 번째 날 마감이 되어진 학교가 가톨릭대학교나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학교, 한국외대, 글로벌 같은 학교들이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6일 날은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덕성여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가 마감이 됐고 27일 날은 경동대, 한려대 등이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추가 모집 기간 내에서 딱 3일간 한 번만 원서 접수 마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 같은 경우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추가 모집 1차 또는 추가 모집 2차 더한 경우는 추가 모집 3차까지 나누어서 인원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 점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 기간이 2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하더라도 사실은 원서 접수는 언제부터 바로 시작이 되어진다? 둘째 날부터 원서 접수가 바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 기간이 22일이기 때문에 사실 원서 접수의 마감은 21일부터 마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1일 5시나 6시가 되어지면 마감이 벌써 진행이 되어진다.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작년도에 추가 모집이 정말 어려웠어요. 2022학년도가 추가 모집이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최악인 이유는
첫 번째는 2021학년도 추가 모집 인원이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은 26,129명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전형 14,683명이 대부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로 가면서 8,982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죠. 그래서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 인원이 5,701명이 감소가 됐어요. 인원이 많이 감소되고, 더군다나 2022학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가나다 군변화가 발생이 되고 수능이 개편이 되어지면서 입시체계가 무너지면서 결국 많은 학생들이 가나다군 정시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에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학생들은 몰리고 인원은 지금 보는 것처럼 5,701명이 줄다 보니까 작년에가 최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1학년도는 2020학년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늘었어요. 2020학년도에는 수능 위주 전형이 4,727명이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와 비교하더라도 2022학년도는 4,255명이 돼. 이 정도 되죠.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2023학년도 올해는 추가 모집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2022학년도 입시제가 붕괴가 되어졌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원서 지원 막판에 대부분의 입시기관들이 하향 안정 지원을 이끌도록 대부분 점수를 대폭 낮춰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정시에서 예상과 다르게 결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아요. 충분히 안정 지원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향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안정 지원했지만 불합격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결국은 입시가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당연히 최초 합격하시고 1차 취업에서 붙었으면 당연히 좋지만 하나 더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추가 모집은 대부분 표준 점수 380점 이하의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충분히 또 기회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를 보시고 올해 2023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대학에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정시에서 좀 불합격하셔서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추가 모집에서도 흔히 2021학년도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시에서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라. 적정 지원했다면 추가 모집에서 그 대학 또는 추가 모집에서 그거보다 더 높은 대학도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지만 2022학년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2023학년도는 2022학년도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추가 모집의 기회가 발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모집 인원이 전년도보다는 늘어날 가능성, 두 번째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2학년도 서울, 경기 주요 대학 변경사항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2021학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능 위주 전형은 5,701명 정도가 줄었는데, 특히 서울, 경기 지역만을 봤더니 2021학년도 선발 인원이 6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255명으로 인원이 415명이 줄었어요. 결국은 3분의 2가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년도의 서울, 경기 지역의 경쟁률이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매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도 했지만 서울, 경기 지점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주요 대학은 경쟁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는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아주대학교, 한국항공대, 한양대 등이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는 점. 요 점은 좀 특이하죠. 결국은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의 인원은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선호하는 대학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립대나 한양대나 항공대나 아주대나 숙명여대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외대는 2021학년도는 추가 모집을 실시했는데 2022학년도에는 추가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동국대나 홍익대학교 이하의 모든 대학들은 해마다 변함없이 추가 모집을 실시해요. 하지만 가끔 이렇게 한양대학교처럼 뜬금없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2023학년도는 전년도보다 수능 위주 전형의 추가 모집에 대학과 인원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위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또 의대나 약대나 치대처럼 의학 계열의 추가 모집의 인원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발생이 되어지면 정시에서 조금 더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충분히 승산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네 번째는 대학별 모집 인원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는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 5,701명 정도가 줄었고 서울 지역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가 줄어들었는데 서울 경기 지역 추가 모집 선발 인원이 2021학년도에 674명에서 2022학년도 255명으로 419명이 감소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또는 뭐 명지대, 과기대, 서울여대, 세종대학교, 숭실대, 인하대, 한성대, 한양대, 에리카나, 홍익대 등에서 보면 2021학년도에 비해서 큰 폭의 하락이 많이 보여지죠. 2022학년도는 전년도보다 조금 더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 경기 쪽으로의 추가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이 발생이 됐으면 좋겠다. 상위권 대학에 추가 모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의학 계열의 추가 모집이 좀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나 숙명여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없었지만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과연 추가 모집은 그러면 모든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대학으로 보면 대부분 동국대나 홍대 이하의 모든 대학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도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울 상위권 대학은 가급적이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홍익대학교나 동국대 이하의 대학이고 상위대학 다시 말하면 건국대라든가 중앙대라든가 시립대, 한양대, 이화여대 등은 추가 모집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시립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추가 모집을 실시했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한 점은 뭐냐면 그럼 추가 모집은 대학은 그래. 그럼 학과는 모든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나? 이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익대학교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 올해 다군에서 전체 경쟁률은 12.48의 경쟁률이에요. 12.48의 경쟁률이고 홍익대학교는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요 점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시 지원은 가나다군이 있고 그리고 가나다군 중에서 다군의 경쟁률이 높고 다군의 입결이 높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에서는 다군에서만 선발하잖아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익대학교 다군과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의 홍익대학교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국대학교에 원서를 쓰고 홍대를 원서를 쓰려고 할 때 우리가 전년도의 예상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쓰면 동국대 가나군에 있는 동국대와 다군에 있는 홍대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홍대가 오히려 더 높은 점수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가나다군이 없기 때문에 홍대와 그 다음에 동국대가 같은 군에 있는 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아실 점은 정시는 가나다군이 있지만 추가 모집은 가나다군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서 홍익대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던 모집인이 없었던 학과를 찾아보니까 건축학 전공, 그 다음에 실내 건축, 도시공학과가 추가 모집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교육학과, 그 다음에 도고동문학과, 불어불문학과, 그 다음에 이런 학과에서 추가 모집이 없었습니다. 추가 모집이 2021과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없었다고 해서 2023학년도에도 반드시 추가 모집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있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몇 명이 나오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진 학과,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지 않는 학과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과에서 추가 모집의 인원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내 성적대로 원서를 쓴다면 추가 모집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이 점이 사실 판단하기가 제일 어렵죠. 추가 모집에 대해서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는 시야도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어. 근데 나는 추가 모집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대학 가. 정시 모집에서 상향 지원을 해서 지방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아니면 뭐 고려대 세종, 연세대 미래 등등등 또는 뭐 충남대 충대 같은 지방대를 원서를 썼다가 내가 떨어졌어. 근데 추가 모집으로 해서 서울권의 대학을 간다.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정시에서 떨어졌으니까 추가 모집에서도 기회가 없다. 아예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비관론도 사실 맞지 않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안 좋습니다. 추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서울시립대학교 홍익대를 기준으로 삼으면 표준 점수 합이 자연계를 기준으로 보면 약 380점 정도. 그 다음에 상위 누적 비율로 보면 7.45%가 상위 누적 비율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위 누적 7.45%와 표준 점수 380점 이하의 모든 학생들은 추가 모집의 대상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성적대가 높은 학생들도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 에 추가 모집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실제 390점, 400점을 맞고 원서를 썼다 떨어졌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80점 이하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추가 모집의 대상자가 되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최초 합격하고 정시에 추가 합격으로 붙으면 정말 최고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추가 모집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내가 원서 지원을 한번 다시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합격을 노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수능 영역별 반영. 다시 말하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죠. 이게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이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는 수능 전체적인 영역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국민대학교, 광운대학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이나 강원대나 전북대나 이런 대학들,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시작해서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 서울권의 모든 대학들은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대부분 다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4개의 영역을 반영할 수 있는 성적, 표준 점수와 그 다음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에 원서를 쓸 때 나는 수학 시험을 못 봤다. 그래서 수학을 빼고 난 다음에 국어와 영어로 탐구로 원서를 쓰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성적대에서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써서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시험을 아예 못 봤다. 영어 시험을 아예 못 봤다. 이런 분들은 원서를 쓰시게 될 때 대부분 경기권의 대학 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에서 부분 반영하는 대학들로 원서를 쓰실 수밖에 없고 추가 모집에서 가장 경쟁력을 갖추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냐면 4개의 영역을 반영하실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원서 쓸 때 지방의 국립대를 시작을 해서 경기권이나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의 원서를 썼다. 그리고 그 원서 지원이 아주 초상향이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원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보시는 것처럼 A나 B그룹 정도에 형성되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표준 점수가 대략적으로 360점대, 350점대, 340점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정시의 대학을 회복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뭐 290점대 또는 300점, 310점, 320점대 이렇게 맞으신 분들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적이 나오신 분들은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의 탐구 부분 반영하는 전형의 원서를 쓰셔야 되다 보니까 4개 영역을 반영하는 국립대학교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 서울권의 주요 대학의 원서를 썼었을 때 경쟁력을 많이 갖추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 원서 쓰시게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고 원서를 쓰는 게 좋다. 추가 모집까지 원서를 쓰는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거든요. 수시에서 정시로, 정시에서 또 추가 모집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무척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모집을 진행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원서 쓸 때만큼의 열정, 정시 원서 쓸 때만큼의 집중력을 보이시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전략을 잘 수립하게 되어진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지금 정시 미등록 추가 마감 기간이 2월 16일까지예요. 2월 16일까지 모든 대학들이 추가 합격자 발표 1차, 2차, 3차, 4차를 진행하게 될 거고 아마 대략적으로 2월 15일 정도 이전이 되어지면 내가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게 될 것 같은데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7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면 정시에 등록한 학교에 등록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 적어도 17일 또는 16일까지는 등록 포기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추가 모집이 진행하는 시기는 2월 20일부터 2월 2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추가 모집 컨설팅은 2월 15일서부터 2월 22일까지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자, 이 기간 중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월 20일부터가 원서 접수죠. 그리고 원서 접수 시작하는 날 오전에 9시 정도 되어지면 추가 민원이 확정 공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20일, 22일, 22일 해당되는 기간은 원서 접수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원에서는 어떻게 컨설팅을 진행하냐면 15일서부터 19일 사이에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학생의 성적 분석하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을 통해서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인원,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원서 지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컨설팅을 사전에 진행할 겁니다.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은 사전 준비가 되게 중요해요. 사전에 준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월 20일 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추가 모집 대학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2월 20일 날 저녁에 작업을 해서 제가 작업을 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대학과 학과들을 데이터로 정리해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해서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2단계 작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0일이나 22일이나 22일에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대면 상담 또는 당일날 전화나 아니면은 화상 상담을 통해서 바로 대학을 결정하고 원서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 모집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수시에서 정시에서 다시 추가 모집까지 오기를 기대하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고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무척이나 힘드실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직 입시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입시는 끝나지 않았다. 대학에 갈 수 있는 마지막에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표준점수 380점부터 그 이하의 학생들이 추가 모집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이 추가 모집까지 오시게 되어지면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태이다 보니까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즉흥적으로 그냥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직관적으로 원서를 쓰다 보니까 내가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조금 더 집중력을 갖고 내가 노력을 하시게 되어진다면 추가 모집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 추가 모집을 컨설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 접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